상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질의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손함영 의원입니다. 우리 박상철 국장님 많이 힘드시죠? 추경 예산 확보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안전거들교통국 올해 예산이 2,046억인가 되죠? 추경 포함해서? 예, 이번 추경 62억 포함해서 2,045억 정도 됩니다. 45억. 예. 2,045억 9천만 원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대략 잡아서 2,046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년도 예산 대충 알고 계세요? 본 예산이 어느 정도 세울 건가? 내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뭐 추계를 정확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배분 이제 본 예산에 이제 각 부서별로 실링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배분된 게 올해 예산보다 2024년 예산이 한 12% 정도 줄은 예산으로 지금 배분이 돼서 저희가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특히나 건설도로과 같은 도로 예산이 일단은 부서별로 배정된 것이 한 97억 정도밖에는 안 돼서 신규 사업은 뭐 거의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대충 한 뭐 13억에서 16억 정도 감소한다는 말씀이죠? 아니, 지금 1.13% 정도? 아니 이게 본 예산 이제 자체 예산으로만 보면 금년에는 한 490억 정도 이렇게 배분이 됐었는데요. 24년 예산은 한 지금 배분된 것이 한 43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한 600억 정도가 지금 적게 배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게 배분된 비율이 한 12% 금년에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뭐 2년 평균을 봤을 때는 한 450억 정도였는데 그거보다도 한 20억 정도가 적게 배분이 돼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좀 내년도 사업에는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좀 편성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된 상임위 위원님들도 다들 이제 걱정들이 많이 하시고 일단은 뭐 안전건설교통국 뭐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국이나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그래도 시민의 그 안전을 위한 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이 좀 감소가 안 되고 내년도 본 예산도 올 예산에 주무하는 그런 예산이나 증액이 됐으면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데 어쨌든 뭐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이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셨어요. 안전총괄과장이 바뀌셨고 건설도로과 과장님은 공석이시고 지금 팀장님이 첨서울에 계시고 교통행정과장이 바뀌시고 대전교통과장이 바뀌시고 국장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아닙니다. 새로 오신 뭐 과장님들이 워낙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신 훌륭하신 분들이라 유능하신 뭐 걱정 분들이시죠? 없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한테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올 2월 14일 날 7분 자유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낙상 사고 예방에 대한 제언에서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는 상황이라 제가 뭐 제설에 대한 어떤
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깊게 강요는 좀 못할 것 같고요. 어쨌든 시범적으로 아까 김영주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김영주 의원님이 아까 이제 질의하신 그 장비는 이제 보행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행 제설 장비인지 승용 장비인지 그 구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다는 말씀하신 거고 일단은 보행보다는 승용이 안전성이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길에 눈을 치우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보행은 눈을 제설을 하는 작업자도 미끄럽다 바닥이. 그래서 또 안전사고가 또 유발될 수가 있다. 그래서 승용이 낫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승용은 이제 금액 차이는 사실 많이 납니다. 네. 뭐 금액을 따라서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안전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장비를 구입을 하는 거니까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가 또 다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낙상 사고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은 지난해 2020년도에 약 한 100여 명이 우리 시민들께서 부상을 당했어요. 우리 소방 당국에다가 이제 그 직계를 의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 평택시에서 준비할 사항이 민방위 대원을 제설 활동 교육을 좀 시켜서 시간을 민방위 교육에 대한 그 대체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학생분들을 제설 활동에 이제 봉사의 그 실적 시간을 좀 달아주는 이런 방법도 좀 선택을 하셔서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도로 보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11월 중으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아까 뭐 순환 구호 장비 뭐 14쪽에 보시면은 아까 뭐 이윤아 의원도 말씀하시고 우리 김선수 의원도 말씀하시고 이 장비는 뭐 추경에 꼭 필요한 장비인가요? 추경 민방위 비상용품함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해병대 장비 순환 아 모터보트 말씀. 네네 일족이죠 일족. 네. 이게 추경 예산에 꼭 필요한 장비예요? 저희가 이미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신청이 들어갔어요? 이미 이제 폐기를 그 해병 전후 연합회 중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짧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짧게 답을 해주시면 돼. 신청이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었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죠. 네. 왜냐하면 이제 순환구호라는 거는 장마철이나 우리가 여름철에 물을 많이 접하는 시기에 이거를 활용을 하는 장비인데 앞으로 이제 뭐 가을철 지나서 동정일 들어갈 때는 이 장비를 활용하지는 거의 장비 활용을 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도 본 예산에 본 예산에 투입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름철에 풍수에 비 많이 올 때만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어저께 최근에 이제 어제 서해대교에서 그 70대 되신 분이 차를 세워놓고 서해대교에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바다 해양으로 이제 해서 이제 해양 경찰서 소관인데 이제 내수면이 아니라 이제 바다에 투신을 했기 때문에 이 수색 작업에 상당히 난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양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이제 협조 요청이 온 게 평택시에 이제 그런 구조 활동하는 단체가 있냐고 그래서 저희가 5개 단체가 있다고 해서 일단은 거기가 이제 투입되는지는 오늘이 2차인데 아직은 못 찾았거든요.
근데 바다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 높아서 현재까지는 투입은 하지 않지만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자살, 어떤 풍수해뿐만이 아니고 그런 사고의 수색 작업도 저희 단체가 이제 동원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금 중부권 버스 공영 차고지 때문에 그 주변 인근에 시민들께서 좀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수소 버스 차고지에 대한 부분도 좀 급한 상황이다는 대중교통과 과장님 말씀이 있으시고 한데 어쨌든 차고지의 역할을 하기 위한 진출입로의 도로를 보면은 지금은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이제 판단이 좀 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송탄 출장소 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로 1-17호선 개설공사 신규 개설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시급하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송출 관할의 어떤 그 사업 규모로 보면은 실링의 관계로 어렵다. 그래서 본청으로다가 이관을 해서 본청 건설도로과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저 국장님하고 잠깐 말씀 나누셨지만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뭐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서고요. 일단 거기에 그 주차 차고지의 주차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대형 주차가 이제 차후에 이제 되겠죠. 대형 주차가 266대, 전기 충전 48대 포함, 소형 주차가 118대. 이래서 약 한 344대의 주차면을 갖추는 이런 차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량이 그쪽으로다가 통행을 하는 그런 차고지인데 그래서 현재 도로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전교통과 과장님과 건설도로과 관련 팀장님과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방안을 빨리 그 마련을 해 주셔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부서하고 출장소 쪽하고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 조기에 개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각 부서 간에 좀 협의를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우리 저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염화칼슘 동절기 염화칼슘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염화칼슘이 굉장히 그 독성이 있는 그런 재질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차량의 이제 어떤 그 염화칼슘의 그 액체가 이제 고체로 해서 이제 액체가 돼서 눈하고 같이 이제 녹아버리면 액체가 돼서 차에 그게 이제 접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염분이 세기 때문에 차에 녹이 쉽게 발생하고 부식이 발생되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것도 물론 이제 안전을 위한 살포 방법이지만은 제설의 어떤 그 현상을 파악을 잘해서 꼭 염화칼슘을 살포를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또 살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이제 강설 눈이 내리는 시기가 되면 항상 직원들이 그 기상청 예보 특보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설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우선 예비 경보가 발령이 되면 이제 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상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사전 살포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야 적은 양의 염화칼슘을 살포를 하더라도 미리 뿌려놔야 잘 녹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정확하게 좀
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최소한의 염화칼슘을 제설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이게 그 보도 인도 보도를 그 가로수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다니다 보면은 그 가로수 식재가 된 그 옆에 부분은 제초 작업을 안 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관할이 틀리다 담당하시는 그 과가. 그래서 보도나 도로 쪽은 도로관리과고 그 가로수를 식재한 그 부분은 어디 푸른도시사업소 네, 녹지관리부서에서 담당. 산림녹지과 이렇게 아마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먼저 그 무슨 일이 있어서 좀 거기를 다녀왔는데 이게 가로수라고 하면 이 주변에 이게 풀이 아니에요. 일반 자풀이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하는 풀인지 모르겠네. 네? 아주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시도 저도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로수 식재 옆에 부분을 각 읍면동에 보면은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그 예산 활용하는 게 있어요. 이걸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주민 참여 예산에서 이런 거리 꽃 식재라든지 이런 식물 식재를 좀 해서 우리가 그 작포를 제초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연역을 좀 줄이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 이거 드리겠습니다. 얘는 전 구간을 다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부 구간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시행을 해볼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중교통과에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그 부분만 해결을 빨리 해 주신다고 하면은 다른 질문은 나중에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 제가 전에 평택시에 등록된 중장비 차고지 현황은 교통행정과에서 관할한다고 그랬죠. 그거 어떻게 인수인계가 안 됐나요? 여기까지 그게 안 올라왔는데. 아니 왜 또 자료가 뭐 미처 준비가 안 된 것 제가 같은데요.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그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는 중장비 등록은 관리를 해 드리는데 차고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다. 아, 중장비 등록은 이제 뭐 차량 등록 사업소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노란 번호판, 영업용 번호판은 차고지하고 화물 자동차 영업 등록은 이제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네. 그다음에 일반 그 뭐 중장비 예를 들어서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뭐 중장비는 덤프 트럭이라든지. 등록하는 거는 저희는 없습니다. 영업용은 저희는 안 그럼 하고요. 차고지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죠? 차고지는 이제 대중교통과에서 영업용 관리 노란 번호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의원님 확인하고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련과에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25톤 덤프 트럭인데 여기가 지금 브레이시티 사업지구 내에 도일동에서 송탄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사진을 제가 바로 뒤에서 이걸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이게 편도 2차의 여기 편도 2차선이 아니고 여기는 들어오는 차도는 1차선이고 여기는 나가는 차도는 2차선이에요. 근데 지금 덤프 트럭이 이쪽 중앙 흰선을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들어오는 쪽에 중앙 라인선에서 30cm도 안 벌어져 있어요. 그럼 백미러는 벌써 중앙선에 걸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에 상대방에서 버스나 대형차가 이쪽으로 진입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찍었는데 이 도로 폭이 우리 건설도로과 팀장님이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도로 폭이 규정이 딱 몇 미터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차선을 구획할 때면 네. 보통 한 3.25m 정도 구역을 3.25? 하고 네네. 그 더 넓히는 것도 불법입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네. 통행량이나 이런 거를 비교해서 차선의 폭을 설정하는데 장거리는 3m까지 설정하고요. 일반적으로 3.25m 차선을 구획합니다. 이거를 제가 그 송탄동 주민자치위원회 원래의 때 여기에 그 트레일러 차량이라고 그러죠. 그 트레라 달고 다니는 차량. 그러니까 이런 차량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 폭이 좁아서 그런 민원을 제가 접수를 해서 저 유심히 봤습니다. 봤는데 이쪽에 신호기 있는데 보면 타이어가 이쪽을 인도 그 경계석을 밟고 올라와서 이쪽이 다 여기 꺼멓게 다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저기 도로관리과장님이나 건설도로 팀장님이나 이 현장을 가셔가지고 왜 이렇게 도로 개설이 돼 있나 이 사유를 좀 제가 알고 싶어가지고. 이게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그 현장이 이제 브레인시티 사업 네. 구간 내인 것 같은데요. 그 브레인시티 개발 주식회사하고 도시공사에 네. 그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되시는 분들을 제가 한번 그 면담을 좀 하고 싶어요. 이분들하고 왜 이렇게 도로 개설을 했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평택시가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거예요.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 계획부터 이건 잘못돼 있다. 설계도 잘못돼 있고 이런 내용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꼭 메모하셔야 됩니다. 예, 그 사항 꼭 전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의 그 주차장 그 무료 주차장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저희가 지난해부터 평택시의 무료 주차장 시설 관리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좀 주기적으로 분기별이라도 그거를 과장님이 좀 그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영구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일단 제가 한 말씀을 좀 일단 저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2023년도 제 3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안 및 뭐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제 심사하는 회의인데 꼭 필요하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공개 회의 석상에서 꼭 하셔야 된다고 하면 하셔도 좋지만 이제 너무 여러 의원님들이 이 예산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집중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너무 다양한 현안 목소리는 개별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꼭 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하는 거는 좀 뭐 그게 반대는 없는데 그거를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국장님께서 지금 이 3회 추가 경정 뭐 전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편성을 지금 안을 갖고 편성을 하셨는데 기급 운영 계획 변경안을 뭐 잘 됐다고 저희 판단을 좀 하시는가요? 어떻게 뭐 생각하는 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 뭐 시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사항들을 예산 부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해서 저희도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도 과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이번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효불급한 예산은 삭감이 가능한 예산들은 삭감도 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해라. 그래가지고 각 부서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만을 이렇게 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사업 뭐 현황을 보면 이제 뭐 용도 지정 사업 같은 경우 뭐 국토 종주 자전거 정비 사업이라든가 도로 관리과 뭐 필수 경비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대중교통과 쪽에 많이 이제 맞춰져 있는데 이제 버스 관련된 비수익 노선이나 마을버스, 뭐 청소년 교통비, 버스 업계 연료비, 대광이, 경기도 공공버스 이런 게 좀 돼 있고 그리고 이 자체 사업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안전 총괄과에 대한 거 뭐 민방위 관련된 거나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 안전 시설물 연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워낙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거는 다 아마 미룬 것 같아요. 내년으로 이제 미룬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전체적인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 설명서를 보면은 이 안에도 나름대로 과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불효 불급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뭐 불효는 없겠죠. 뭐 필요 없는 사업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좀 불급이라는 사업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급하지 않은 사업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된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시급성의 문제가 이제 있겠죠. 얼마나 이제 시급하느냐에 따른 편성이 있겠는데 이 국도비도 마찬가지로 뭐 국도비가 편성됐다 그래서 공모사업 아까 얘기하셨는데 공모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저희가 그거를 공모해가지고 시비 투입해가지고 매칭해가지고 한다는 사업이 과연 좋냐? 그것도 저는 뭐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고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신 뭐 그걸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 하겠지만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를 좀 잘 이 관련 이 부서장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저도 이 전 부서 했을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예산이 풍족하거나 이랬을 땐 저희 시는 상당히 되게 재원이 좋은 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몰라요. 다들 다 여러 가지로 막 시의원분들이나 여러 주민 단체분들이 요구하는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하다 보면 이제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는 이제 그거를 중단하거나 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는 이제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하는 기능 중에 의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심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걸 토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잘 의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또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